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백악관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중국을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못마땅해 할 것은 당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 번째 중국 방문에서는 전보다 좋은 위치에서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김정은을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중이고 김정은은 두 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갖겠다는 포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물게 한다고 발표한 뒤 주식시장이 크게 내려갑니다. 연방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준 중국 텔레콤 회사 GTE의 미국 거래를 다시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이유인데 이제 하원과 대통령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어린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놓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발은 엄마 아빠를 찾는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공개된 뒤 더욱 강해졌습니다. 백인 복음주의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목사 그룹과 신부, 랍비, 살아있는 모든 퍼스트 레이디와 공화당 정치인, 대통령 지지 신문들까지 당장 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합니다. 반면 팍스 TV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도합니다.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불법 체류자에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와 인터뷰합니다. 팍스 진행자는 어린이를 가둔 구치소를 썸머 캠프와 같다고 방송하고 팍스의 고정 게스트는 울고 있는 어린이들이 아역 배우라고까지 말합니다. 대통령의 친한 친구가 사주인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평소 이민을 경제적 입장에서 지지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서 대통령에게 11월 선거에서 공화당 하원이 져서 탄핵당하고 싶지 않으면 정치 할복과 같은 비인도적인 정책을 당장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시스터 신문인 뉴욕포스트도 철장에 갇혀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싣고 법무장관과 백악관 대변인이 인용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지저스의 말을 성서 전문 신문처럼 전합니다. 일본이 콜롬비아를 2대1로 이긴 뒤 일본의 월드컵 16강 진출이 현재 76%라고 538이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저는 어제 방송 끝내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백악관 출입기자가 트위터예요. 이게 백악관에 실려있는 사진이라고 하면서 6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대로 그 사진을 찍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백악관 웨스트 윙에 그럼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웨스트 윙에 장관의 회의실, 상황실도 있고요. 시츄에이션 룸, 뭐 루즈벨트 룸, 미팅 룸이죠. 이런 곳이 있는 웨스트 윙에 6개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요. 그 사진 그 아래 보면은 손잡이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2층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복도의 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른편 벽이었습니다. 6장의 사진이 3장은 위편에, 3장은 아래편에 있는데, 위편의 맨 왼쪽에는 이제 3명의 미국인 인질이 북한에서 풀려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오는 그 캄캄한 그 새벽에 그 비행기에서 내리고 대통령과 악수하는 그 장면이고, 위에 중앙에는 김영철이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가지고 왔었을 때 그 편지를 대통령이 받는, 봉투 받는 그 장면, 맨 오른쪽에는 김영철의 일행과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제 그 관계자들이 함께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래편에 3장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있는 그 사진이 있는데, 맨 왼편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할 때 이제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한 사람은 왼편에서 걸어와서 중앙에서 만나서 그 인공기와 그 미국의 성조기가 있는 데서 악수하는 그 장면이고, 그 중앙에는 같이 그 싱가포르 호텔에서 산책하는 그 씬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맨 아래 오른편에는 이제 서로 회담을 끝내고 나서
어떠한 그 다큐멘터리에 서명하는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이 6장,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찍은 사진 3장이 백악관의 웨스트 윙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백악관 출입 기자인 그 마이클 씨 밴더 그 기자가 얘기를 한 건데 본인의 트위터에 지금 올린 겁니다. 방송 끝나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todayus.com에 이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본인이 깜짝 놀랐다고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악관 출입 기자니까 잘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디에 어떤 사진이 걸려 있느냐가 그 대통령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 6개의 사진 액자거든요. 따로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이 6개의 겉에가 금박이에요. 대통령 좋아하는 색이죠. 그 사진 그 액자에는 미국의 정말 오랜 우방국인 프랑스의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게 전부 김정은과의 북한과의 사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일단 그 8월 달에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안 그 훈련을 중지한다고 북한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도발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돈 낭비라는 얘기잖아요. 나머지 훈련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정을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선물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3번째로 그 중국을 방문했어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또 해외 방문은 별로 그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제 뭐 정규적인 일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신화 뉴스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이 나오는데 그 자세한 무엇을 의논했는가 이런 것은 그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아주 그 기뻤다, 해피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두 가지입니다. 국제적인 지역적인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북한을 지지하고 우리의 굳건한 동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중국 사람의 북한 사람에 대한 우정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그 북한에 대한 지지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 얘기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과 북한의 그 강한 동맹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건데 CNN의 그 중국 특파원 그 멜 리버스 특파원이 얘기를 하기를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짐작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마 당연히 이제 열흘 정도 됐나요? 열흘인가요? 열흘도 안 됐네요. 일주일하고 하루네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뭐 브리핑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Kim Jong-un briefing Xi Jinping about that summit with Donald Trump. What was said behind closed doors that the press and the public don't know about? What didn't make it into that declaration? What actually is North Korea's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Tho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the North Koreans are talking about with the Chinese. And you can 왜냐하면은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그 선언문 자체가 너무나 그 모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진핑에게는 북한이 정의하고 있는 비핵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부분이 첫 번째 방문 때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애티튜드가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Kim Jong-un had the meeting with President Xi in China, the second meeting. The first meeting we knew about, the second meeting. I think there was a little change in attitude from Kim Jong-un. So I don't like that. I don't like tha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제의 그 중국 방문은 좋아했을 것인가? 그 중국 방문에 맞춰서 중국에 추가로 관세를 지금 했던 것보다 4배나 많은 것을 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그 좋아하는 것은 지금 을지 프리덤 그 가디안 훈련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을 그 줄이고
또 주한미군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없애거나 줄이는 것을 중국이 They 원하는 don't like the U.S. 것이라는 military 거죠. troop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Japan. They don't like those military exercises, and they want to figure out a way to ease those sanctions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Well, there's no more military exercises, at least for now. Donald Trump in 적어도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은 그 군사 훈련은 없고 을지 프리덤 그 가디언 훈련이 가상 훈련이기는 하지만 그 북한이 가장 그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거부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 훈련을 없애줬는데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가서 그 방문을 했고 뭐 만찬도 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부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같이 협상을 할 모든 사람들이 또 총 출동을 했습니다. 뭐 리용호 외무상부터 포함해서 당연히 뭐 김영철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 무역 전쟁을 중국과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도 북한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그 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중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초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음이라는 게 그 라민대학교의 국제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시인홍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뭐 비행기 타고 갔고요. 안전에 좀 자신이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방문 첫날 발표를 했고 지금까지는 북한으로 가야지 중국에서도 발표를 했잖아요. 또 그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뭐 스마트하고 굿가이고 좋은 협상가고 뭐 국민이 그를 사랑하고 그가 국민을 사랑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뭐 당연히 짐작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외국 정상들처럼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내려서 리무진을 타고 시위를 쫙 그 통과를 한 겁니다. 3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한 시간은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뭐 35분 정도에서 통역 빼고 하면은 그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안드레이 랭코프 그 한국에서 지금 그 가르치고 있는 대학에 있는 러시아 전문가고 이 사람은 북한에서 그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북한에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 무역 분쟁에서 그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이 아주 이제 노련한 외교관이 돼버렸는데 그게 할아버지 김일성처럼요. 어쩌면 중국의 한 수 위일 수도 있는 그 같은 기량을 이미 그 배웠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 있는 이 현재의 미국 행정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다루기 쉽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서는 김정은이 일단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제 그 긴장을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만족해 하지만요. 또 중국으로서는 김정은의 핵무기보다도 어쩌면 그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더 심각한 위협일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압박을 하니까 김정은이 미국과 조금 더 많이가 아니라 more가 아니라 less 협력하기를 원한답니다. 더 협력을 조금 덜 해주면은 그러면 또 중국을 할 수 없이 미국이 압박을 하거나 중국에 좀 해주라. 너네가 90%나 그것을 그 무역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이제 곤란하게 하면 중국이 그래 우리가 조금 더 압박해 그리고 뒤로 다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그런 것을 이제 그 원한다는 거죠. 중국으로서는요. 싱가포르의 전 외무장관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싱가포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뭐 많은 것을 얻었고 관계도 좋게 했고 그런데 이 관계를 던질 이유가 없잖아요. 던지려면은 뭘 받아야 되잖아요. 뭐 큰 걸 주면은 던지겠죠.
큰 걸 주면 중국이 원하는 식으로 조금 그 미국을 애매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 김정은은 북한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아버지 날 뭐 핫라인으로 통화한다 하고는 지금 통화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쨌든 할 수는 있고 그래서 미스터 트럼프도 또 마찬가지로 김정은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우리에게 가깝게 와라. 중국에 가깝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김정은은 중국과 미국을 양쪽에서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삼각관계를 통해서. 김정은이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결론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북한과 중국은 가깝다는 것을 확인을 해줬고 김정은은 중국에 우리 압박 풀지 말아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아가 이런 것까지 지금 요구를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근로자들이 중국에 가는데 뭐 특별 비자로 취업을 한다던가 이런 그 보다 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하는 전형적인 그 좀 평범한 노멀한 그런 방법으로 경제를 그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이 국민들에게 드라마틱한 경제 성장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어떻게 시골 경제를 현대화하는지를 북한에 알려줄 수가 있고 먼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북한 관계자들이 중국의 주요 도시를 많이 그 방문을 해서 고층 빌딩도 보고 고속 열차도 보고 아직까지 김정은은 중국의 여러 도시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싱가포르를 가봤잖아요. 싱가포르에서 밤에 괜히 그 하이엔드 그 카지노 컴플렉스를 갔겠어요? 그리고 아주 그 최고급 고층 빌딩들을 보러 갔겠어요? 다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의 여러 도시를 보지 않았어도 싱가포르가 그런 그 도시 발달 같은 것이 중국보다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테니까 일단 그 머릿속에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쩌면 비공식으로 이런 때 요즘은 백도어가 너무 많아요. 백채널이 백도어로 약속을 했었을 수도 있고 3시간이나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한 서울대학교의 김병현 교수의 얘기인데 그런데 김정은은 이참에 보면은 정말로 협상을 핵을 포기한다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간을 벌자는 건지 아직 그 파악이 안 됐잖아요. 문서에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도 않고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지도 않고 중간에서 이 두 사람들을 잘 그 조절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하겠다는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어렸을 때 그 스위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스위스가 작잖아요. 작고 뭐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춥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 스위스가 관광으로 뭐 거의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김정은으로서도 그런 것을 구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놀이공원 같은 것을 괜히 본인이 좋다고만 만들었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지금 그 김정은이 아주 그 좋은 위치다 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어제 그 워싱턴 포스트와 ABC 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렸는데 CNN 방송이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미국인들이 물론 그 북미 정상회담을 52% 회담에 만족한다라고 답했는데 당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공화당이 만족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요. 85%, 민주당은 28%, 무당파는 52%. 그러나 미국을 위해서 누가 더 좋은 딜을 했는가? 그럴 때 김정은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40%, 도널드 트럼프 35%. 그리고 이 그 북한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가장 인기가 있는 넘버 2 이슈였죠. 여태까지. 넘버 1이 경제고. 그런데 이것이 지난 5월 달보다 조금 그 낮아졌어요. 그 지지율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서 잘하는 거 뭐냐 했을 때 48%가 북한 이슈라고 했는데 오히려 정상회담을 치르기 전인 그 5월 달에는 53%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높았었던 거죠. 그때.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보니까 미국보다는 북한이 더 이득인 것 같네. 이런 그 사람들의 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게 다 그 북한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오늘 그 시사만평 가운데 하나가
야, 그가 그 정말 그 정치적인 적을 그 라이벌들을 사용하고 그의 국민을 굶겨 죽이고 수용소에 넣기도 하지. But 적어도 어린아이를 국경에서 부모로부터 떼어놓지는 않지. 그 가운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이쪽에 김정은 위원장, 이쪽에 그 법무장관이 그 있습니다. 커리컬처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거든요. 잠시 뒤에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5월 달부터 이제 미국에서 그 지로 0 할 때요. 그 토로런스라고 해서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으면 그러면 이제 전부 가둔다 하는 것. 그런데 이제 부모와 아이가 같이 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도 그랬다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오바마 그 행정부 때는요. 어린이 혼자 오면은 어린이가 혼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오잖아요. 그런 때 이제 이렇게 잠시 정말로 구류를 했다가 그때 이게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과 마찬가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비난이 강했기 때문에 금방 그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랑 어린이랑 같이 올 때는 부모가 불법이고 어린이는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다 뭐 재판하고 뭐 이러는 과정까지 부모와 아이를 떼어놓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린이가 혼자 오니까 어린이가 혼자 올 경우에 잠시 그랬던 적이 있고 그게 이제 금방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얘기는 뭐 특별히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멕시코 국경에서 이제 특히 온두라스라든가 엘살바도르 같은 데서 오는데 이런 나라들이 미국과 역사적인 관계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오늘의 미국에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만 미국의 CIA가 그쪽에 그 정치에 직접 개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흥하고 망하고 뭐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결국은 범죄에 가담해서 깽하고 마약 같은 것을 팔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리저리 얽혀져 있어서 너무 위험해서 살 수가 없고 주변에 갱이 많고 뭐 이래서 이제 뭐 난민 신청하러 온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와 딸 뭐 아빠와 어린아이 오면은 바로 국경에서 이제 그 부모와 아이를 그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을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놨었을 때 젖먹이 어린이까지 기저귀 차는 어린이까지 이 아이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이 절차 같은 것도 하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야말로 잡아놓으니까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생이별이 될 수도 있고 추적이 불가능해서요. 복잡해요 그것도. 만약에 미국에 친인척이 있으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아이들을 데려가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친인척도 또 지금 난민 신청을 해놓은 상태면 이 아이까지 데려오면 나의 난민 신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아주 그 복잡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다 제쳐놓고 이것은 그 이민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은 따로 하고 적어도 어린이와 엄마 아빠를 떼어놓지는 말아라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반대 시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포스트와 뉴욕 데일리 뉴스, 뉴욕 포스트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시스터 신문이고 루퍼트 머덕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뭐 충고도 해주고 한다는 루퍼트 머덕의 신문입니다. 맨 앞에 신문에 케이지라는 단어 쓰는 거 대단히 싫어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 국경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취재도 못 가고 해서 AP통신이 가서 취재한 것을 주로 받아서 다른 언론들이 쓰는데 AP통신이 이제 케이지라고 썼고 케이지라고 쓸 수도 있고 펜스라고 쓸 수도 있는데 철망 그물 이렇게 돼서 그 전체적으로 어린이들 섹션 크게 그 다 이렇게 가둬놨으니까 케이지라고 하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면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안에 가려져 있는 어린이들 이렇게 사진을 싣고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나 세라 허카비가 뭐 성경에도 맞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뉴욕 포스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말을 깜짝 놀랐어요. 제가 30개까지 쉬다가 말았는데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또 뭐 당연히 뭐 킹 제임스 바이블 들어가 있고요. 웹스터 바이블까지 쭉 하면서 마태복음 19장 14절. Jesus said, 어린아이들은 내게 오게 하라.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다. 이것을 이제 쭉 하고 그 옆에는 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
조금 더 심도 있게 크로스 레퍼런스라든가 트레저리 스크립처라든가 이런 것까지 쭉 써놨고요. 뉴욕 데일리 뉴스도 이 케이지를 딱 보여주고 아주 시꺼먼 그 뒷 배경에 help 도와주세요 하고 어린이 손이 그 철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 지금 그 아이다호의 그 컨스탄스 데이 목사라는 분이 루터론 교회예요. 이분은 정치를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정치인이 성경을 이용해서 사악한 행위를 할 때 나는 말한다. 외국인에게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구절 등등등등 너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너무 쉽게 찾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백인 복음주의 목사들은 그 대통령과 뭐 낙태라든가 이런 그 맞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게 그 비난하지 않고 그 밖에는 거의 모든 목사와 신부, 랍비, 뭐 이맘 이런 사람들이 주말에 교회에서 한인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교회에서는 가족과 어린 아이와 엄마 아빠를 어떻게 정부가 분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는 어제 오후에 프로퍼블리카라는 비영리 기구예요. 뉴욕에 있는 이런 그 매체에서 몰래카메라였던 거죠. 얼굴은 안 보여요. 어린이들 목소리만 막 흐느껴 오는 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이제 몰래 그 녹음을 한 거예요. 그 녹음한 것을 민권 변호사에게 줘서 그 이제 민권 변호사를 통해서 또 이 프로퍼블리카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헤어지고 나서 하루 됐을 때라는 그 소리거든요. 네, 뭐 제가 짧게만 들려드리겠습니다. 7분짜리인데 계속 어린아이들이 마음이 파파만 찾아요. 그리고는 이제 국경수비대가 어디서 왔니 물어보면 뭐 엘살바도르 뭐 이런 데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국경수비대가 이 말이 영화 장면과 같은데요. 이 국경수비대가 농담하는 거예요. 여기 오케스트라가 있네.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하니까요. 지휘자만 없네. 뭐 이렇게 아주 그 한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살짜리 아이가 우리 이모에게 전화해 주세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파빠 이모에게 전화해 주세요 해서 인정 많은 어떤 사람이 이모에게 전화를 해줬는데 이모도 난감한 거예요. 이모 나 데리고 가, 뭐 엄마 보고 싶어, 뭐 이렇게 하니까 이모도 지금 난민 신청을 해놔서 하는 얘기가 참 I know 내 조카가 she's not a 미국 시민. However, human being, child.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고는 지금 뭐 거의 모든 그 정치인들이 뭐 민주당은 당연하고요. 공화당 정치인들도 이거 대통령 이래서는 우리가 그 11월 달에 집니다. 뭐 그 리사, 그 머코스키, 알래스카가 지역구죠. 그리고 이제 많은 공화당의 뭐 어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어린이들을 가둔 한 곳은 월마트를 개조했는데 그 벽에 이렇게 보니까 그 대통령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대통령 얼굴이 왜 꼭 거기에 그려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고 어떤 지역은 텐트촌을 쫙 그 만들어 놨잖아요. 아이들은 계속 뭐 울고 있고 뭐 전 포스트 레이디들 뭐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고 매사추세츠는 이제 그 멕시칸 국경에 주지사가 공화당 주지사인데도 우리 그 방위군 안 보내겠다 지킨다고 이런 거 안 한다고 하고 팍스는 다릅니다. 팍스에서는 이 우는 어린이들 소리 들을 수 없고 어린이들 사진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줘야지 된다면 한 화면에 10분의 1 정도 저쪽 오른쪽 구석에 잠깐 멀리서 잡은 것 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낮에는 물론이고 3시간 동안 제가 어제 집중적으로 팍스의 가장 유명한 쇼를 모니터를 했는데 터커 칼슨부터요. 5시 때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트들이 이거 참 어린아이들 불쌍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지네들 다 보딩스쿨 다녔잖아. 어렸을 때 비싼 보딩스쿨 다녀서 엄마 아빠와 떨어져 지내고는 정말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다 자기네들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6시 때 션 해니티 같은 경우는 아주 핫한 뉴스인데 13분 될 때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잠깐 뭐 얘기를 하고는 이제 그 대통령의 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얘기를 하고는 그리고 나서는 뭐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로라 잉그레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법무장관이 출연을 했어요. 법무장관이 출연을 해서 CNN에 출연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게 그 정말 예전에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 2차 대전 때 떨어뜨려 놓은 것과 가족을 또 독일 나치가 이 유대인들 떨어뜨려 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클립을 보여주니까 법무장관이 로라 잉그레임이 나가도 너무 나갔네. 진짜 과장이네 하니까 법무장관이 of course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은 나라 밖으로 쫓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 로라 잉그레임은 여자잖아요. 이 로라 잉그레임은 아니 그 구치소가 그 썸머 캠프 보딩 스쿨 같은데라고 얘기를 More 합니다. kids are being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and temporarily housed in what are essentially summer camps, or as the San Diego Union Tribune described them today, as looking like basically boarding schools. 기본적으로 보딩 스쿨. 근데 이 샌디에고 그 유니언 트리뷴을 얘기라고 하는데 샌디에고 유니언 그 트리뷴에서 한 얘기는요. 어린이 혼자 왔을 때 샌디에고 쪽에 있는 지금 텍사스나 이런 곳이 아니라 샌디에고 쪽에 있는 어린이들이 혼자 국경을 넘어오면 그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요? 반대의 얘기인 거죠. 어린이들을 보호를 해야지 되니까 정말 깨끗하게 침대도 있고 교실도 있고 플레이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그 기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한두 명 부모와 같이 왔다가 떨어진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서 어린아이 혼자 얼마나 그쪽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살기가 힘들면 아이 혼자 너라도 가서 잘 살아라. 여기 이 땅에는 미래가 없다고 보내겠어요. 그것을 로라 잉그레임은 인용을 했고 로라 잉그레임보다 뭐 더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팍스에서 아주 그 유명한 지난번에 유시 버클리에 이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죠? 시위하고 있었던 앤 콜터 같은 경우는 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다 가짜래요. 만들어낸 거라고, 아역 배우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와 보통 다른 뉴스와의 차이가 이 정도 있다. 제가 평소에는 팍스를 많이 인용하지 않는 경우는 팍스가 보도하고 있는 게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하는 얘기에 이제 조금 더 도와주는 말을 팍스에서 보태죠. 그래서 이제 팍스가 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 살인자일 수도 있고 도둑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 있다. 안전한 나라를 원한다. 그 시작을 국경에서 해야지 된다. 그런데 뭐 이번에 다 뭐 엄마 아빠 아이 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의회에서 발의가 되는 국경 벽 쌓는 안 이런 것을 의원이 원하는 식으로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건데 글쎄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난을 하는데 지금 의회는 민주당과 하원과 상원이 전부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민이 통과되지 않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당론이 있는데 소수 인종 약한 사람을 돕는다는 이런 이 상황을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지지할 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 아주 분위기 나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보다도 더 많이 내려갔네요. 다우지수가 338.18포인트 마이너스, 나스닥 64.93, S&P 500가 어떻게 되나요? 20.09 마이너스인데 이게 이제 주로 이 이슈 때문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난 날 무역 대표부에 지시를 했어요. 중국 상품에 추가로 2천억 달러 관세를 붙이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500억 달러잖아요, 지금. 이 500억 달러의 4배가
되는 거죠. 중국이 태도를 안 바꾼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테크놀로지 이 분야에서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아서 미국 회사와 근로자, 농부들이 아주 힘들다 하면서 방법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요즘 이렇게 나오면 중국도 항상 같이 맞대응을 하면서 다른 나라도 미국에 그 대항하라고까지 추가 메시지까지 덧붙이잖아요. 어태치드 메시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김정은과 미국 말을 좀 듣지 말아라. 그러면 그 우리 그 무역 압박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중국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한 전문가에 따르면. 그리고는 이제 연방 상원은 하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원은 2년에 한 번 선거가 치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선거 때에 지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상원은 6년이니까 그리고 뭐 보통 그 여러 가지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죠. 그래서 상원이 대통령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가 하원보다는 쉽습니다. GT라는 중국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 업계의 회사고 뭐 미국에서 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뭐 이란이라든가 북한 같은 곳과 일을 한다 이 회사가 해서 미국과의 거래를 이제 그 7년 동안 금지했던 것을 풀어줬잖아요. 풀어주고 나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딸이 13개 상표권을 받고 뭐 이런 때였는데 그랬는데 상원이 그걸 또 뒤집어 버린 겁니다. 국가방위법이라는 것을 이제 예로 들면서 어제 그 방위비를 그 통과를 시켰거든요. 상원 찬성 85대 반대 10으로. 그러면서 이게 왜냐하면 텔레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텔레콤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여러 가지가 미국을 해킹할 수가 있고 사이버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미국 스파이 하는데 관여를 할 수가 있다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원에서는 대통령 눈치를 좀 봐야지 되니까 하원에서 어떻게 할지 하원도 상원처럼 또 대통령이 이거 뭐 사업할 수 있게 해줘라. 그때 대통령이 5월 달에 트윗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그 GT가 이 회사가 미국과 거래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가 닫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원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원도 만약에 상원과 같은 입장이라면 대통령이 또 이것을 비토할지 비토 안 당하려면 3분의 2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로 통과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민이나 이런 문제요. 중국에 관한 무역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로 연결이 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경제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민자들도 뭐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요. 그런 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오늘은 이 국경에서 어린이들을 부모와 그 국경 자체에서 떼어놓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이 정치 자살이라고 했고요. 정치 그 할복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올가을 선거에서 지기를 원하는가? 이민이 지금 악몽 이슈가 되고 있다. 어떻게 어린아이와 부모를 기저귀도 못된 아이를 떼어놓을 수가 있는가. 트럼프 관계자는 이 정책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지. 불법 이민을 막는 건 다른 안으로 하고 일단 아이들과 부모를 떼어놓지 마라.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그래야지 같이 구류를 하려면 부모와 엄마와 아니 젖먹이를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아이를 왜 떼어놓느냐고 같이 구류해야지 적절하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아니면 범죄 기록이 없으면 풀어주고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던가 하면서 이게 정치 할복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에서 쫓겨났지만 스티브 배넌 사람 같은 사람이 이민자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스티브 배넌의 승리를 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이게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의 백인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백인들은 이민자들 싫어하는 백인들 많습니다. 이제 편협하고
또 교육을 덜 받은 사람, 또 돈을 좀 못 버는 사람일수록 이민자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값싸게 하고 일자리 다 차지하고 있어서 내가 돈 못 번다. 그게 또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정말 자기 파괴 정책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일 하원에서 이기고 탄핵 위기를 피하고 싶으면 이 스티브 배넌의 어드바이스를 버려버리고, 이거 민주당이 이러다가는 계속 어린이들 우는 소리 들려주고 사진 보여주고, 지금도 그 핑크색 그 위에 그 셔츠 입은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엄마가 국경에서 뭐 검색당하고 하는데 울고 만 이 사진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무도 공화당 안 찍는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사설입니다. 일본이 콜롬비아를 2대1로 이겨서 뭐 일단 일본으로서는 월드컵 히스토리를 썼네요. 왜냐하면 뭐 과연 그 퀄리파이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콜롬비아 선수가 이제 그 레드 카드 하나 받고 이제 일본이 잘했기 때문에요. 이로써 뭐 퀄리파이 된다는 것은 증명을 했는데 글쎄요. 초반 테스트에서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8이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하잖아요. 현재로서 일본의 16강 진출을 가능성을 76%로 봤거든요. 일본 76%, 같은 H조에서 폴란드 56, 콜롬비아 39, 세네갈 32%, 한국은 지금 4%밖에 안 나왔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